한덕수 권한대행의 예. 출마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만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아니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잖아요. 출마하느냐고. 예, 제일 처음에 물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물으니까 부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마은혁 재판관은 예. 임명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명 아닙니까? 예. 그날이 사실은 한덕수의 날이었어요. 그날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예. 그리고 재판관 한 사람 임명, 두 사람 지명. 그다음에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영어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아주 보니까 근사하더라고요. 영어로 인터뷰. 그러면 왜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느냐 아하. 하면 국민들한테는 이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좋은 인상. 우선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오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 특히 통상 전문가로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소리 두 사람을 지명한 것 아닙니까? 지명했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심하게 반발할 거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달만 기다리면은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마은혁 임명으로 거쳐야 되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해서 7명이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7명이 뭐 탄핵 심리하는데 예. 별 문제가 없잖아요. 6명도 했으니까요. 예, 별 문제가 없는데 왜 했느냐. 저는 이때부터 저희 추측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린 것 아니냐. 그러면은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민주당이 지금 과잉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면서 거기다가 또 소급을 그랬잖아요. 소급. 그게 소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5.18 특별법. 그런데 과잉 대응한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멈추고 있더라고. 탄핵 소추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탄핵 소추하면은 그건 확실하게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출마하도록 만드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 나왔거든요. 예. 근데 조갑재 대표님이야 정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반짝반 2% 지지율을 가지고 이게 쭉쭉 클 수 있다고 보세요? 그 2%는 예. 아직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2%.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정식으로 출마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그쪽으로 모이면은 예.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하고 특히 안정감, 경륜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훈장이 되는데 합쳐져 가지고 다만 탄핵 소추 당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거 말고 자신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걸 버리고 출마한다고 할 때 그 인상은 상당히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뭔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저마다 자기의 취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를 한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승산은 없다고 봐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여론조사가 요사이 50% 넘게 나오는 게 1대1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호남 출신이니까 전북 출신이니까 호남 표에 기댄다. 저는 그건 환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이분이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동에서 아주 눈여겨볼 만한 봤던 게 저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증언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예. 그것은 국무회의 아니다. 실체적으로나 예.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번에 탄핵 사유가 된 거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독자적인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또 옳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러나 어떤 야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그때부터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분이 그동안에 관료 생활을 해온 걸로 봐서는 예. 이런 모험을 안 할 뿐으로 보여져 왔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관료들은 잘. 네. 그런데 예. 이번이 기회다라고 옆에서 건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 정통 관료 출신들이 이런 순간을 맞았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고건 고건 전 총리. 전 총리. 예. 그다음에 황교안. 예. 예. 그때는 권한대행. 유감스럽게 다 세 분이 저 탄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군요. 또 한 분이 이제 반기문. 아. 요 3분이 정통 관료거든요. 예. 근데 다 안 하더라고. 그죠? 모험을 안 했잖아요. 반기문 총장은 잠깐 좀 할까 하고서 좀 하다가 중간에 이 드롭하셨죠. 정치판은 이전 투구에 질려가지고 안 했죠. 그러니까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전 그 투구가 여전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을 말하자면 영입한다 추대하는 형식을 원하지 않을까요? 한덕수 권한대행 근데 쪽에서는. 저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꽃가마 태우는 일은 없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 거대 정당 국민의힘도 거대 정당인데 이쪽 후보랑 단일화 그게 될까요? 된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약하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베이스가 약하대.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 보수의 대표성을 상실했잖아요. 아니 계엄 편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거의 반반으로 지금 분열됐잖아요. 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입장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무소속 중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히 도우려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고 그러나 베이스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저분이 독자적인 무슨 지역 베이스도 없고 글쎄요. 그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약체화돼 가지고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단일화도 나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 단일화 말씀하셨으니까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죠. 그분도 보수 진영이고 단일화하면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40 아닙니까? 예. 저분은 앞으로 40년 50년 정치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단일화 하든 말든 확실히 자기의 길을 갈 거라고.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페이스를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3자 가상 대결 조사가 JTBC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재명 47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 약 20%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9% 정도 나오더라고요. 9% 이러면은 해볼 만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선 텔레비전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텔레비전 토론이 4명 아니면 3명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 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미 개혁신당은 확보했어요. 지난 총선 때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론 잘하는 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단일화는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다만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 반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승산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러닝메이트 같은 거를 상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난 이 후보랑 손을 잡고 러닝메이트를 해서 내가 만일 당선이 되면 책임 총리로 상당한 권한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그게 선거법 위반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게. 예. 근데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 특히 DKP 연합 때. 예. 그때 그랬죠. 그때 예. 김종필 그 총재를 믿고 예. 찍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뭐 한 2년 있다 갈라져 버렸는데 그런 약속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먹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각자 경쟁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 보수의 진짜 챔피언이 누구냐를 지금 가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라갔고 예. 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많은 예. 그런 정당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 신임 배반자를 배출한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따라간 국민 신임 배반당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지. 딱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이런 국민 배반당은 폐기 처분해야 맞아요. 다만 거기에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예. 투표에 참여했고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예. 그 사람 중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만들어야 예. 이 정당이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조갑재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였습니다.